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요즘 경제 이야기 하면은 기분 좋지요. 네. 자, 오늘 주식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잘 들어. 예, 저자 최경영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체육 잘 들어. 네, 저자 최경영입니다. 이거 앞에서 보네.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부동산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요. 지금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경영 기자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충분히 높이고 있는데 더 해야 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네. 또 매불쇼에 뭐 하여간 최대한 많이 나와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잘 출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뭐 그나마 조금 뭐 주소 듣고 뭐 좀 살펴보고 하니까 예. 누가 이 범인인지 이제는 조금 구별이 가더라고. 똑같지. 그때 그때 그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할 때하고 똑같아. 근데 똑같아. 근데 변한 문제는 적이 없어. 그때는 그 공격이 100% 먹혀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100% 유효타야. 유효타야. 근데 지금은 조금 덜 먹힙니다. 그나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는 희망으로 보는 거야. 맞습니다. 야, 형님이래. 그 기자님도 그 기억하시는구나. 똑같아. 그때는 잼만 날렸는데 스트레이트로 아팠거든. 맞아요. 퍽퍽퍽. 퍽퍽퍽. 그래가지고 막 멍들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트레이트를 날렸는데 이렇게 피하는 거야. 맞아. 네, 태국권처럼 이렇게 피하는 거야. 저도 그때 생각나면서 좋네. 지금 약간 들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그렇죠. 그거를 또 기억하시네. 이럴 때 이제 훅으로 한 방 딱 방 매겨야 매겨야 돼. 돼. 한 방 있어야죠. 네. 네. 스트레이트 왔는데 네. 피하고 훅으로 확 훅 매겨. 들어가야지. 예, 복부 팍. 그렇지. 아직까진 복부 안 때렸다. 아직까지 너네들 꿀밤밖에 안 했어. 그렇지. 복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주식 관련해 가지고 박시동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주식 이야기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주식 먼저요? 네. 부동산이 아니고. 네. 주식 한번 가보죠. 알겠습니다. 주식은 지금 좋으니까 상황이 부동산이 이제 시작이고. 네네네. 근데 오늘 장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 네. 항상 이 매불쇼 목요일 올 때마다 큰 변동이 있으니까 그걸 네. 먼저 해설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오늘 소식을 모르시는 몰라요. 저 아예 다른 몰라요. 거 시사 준비하시느라고. 네, 오늘 아예 못 봤어. 오늘은 지난 월요일 정도로 지금 일단 약간 폭락장세입니다. 폭락이야 또? 왜 이렇게 그 등락폭이 커? 네, 근데 월요일에 내렸던 그 시나리오랑은 좀 다른 이슈인데요. 일단 코스피가 이제 5,155 정도로 마감하면서 한 4%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1,108 정도로 마감해서 한 3.53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 4.5조 정도 팔고 기관도 한 1.7조 정도를 팔았는데 개인이 이걸 또 다 받아내면서 또 와. 야수의 심장으로 우리 개인분들이 또 다 들어가서 다 받아내셨어요. 일단은요. 심장 세네. 네, 일단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 뭐 다른 이슈를 사실 사전에 준비하긴 했는데 워낙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 해설을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거를 먼저 좀 짧게 네, 짧게 예, 좀 한번 해주세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또? 예, 일단 지난 며칠 사이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여파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일단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요? 맞아요. 엔트로피. 예. 오픈AI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처럼 그 AI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름이 보시면 뭔가 돼요. 좀 잠재력이 있어 보이네. 네. 이름으로 자꾸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엔트로피야, 엔트로픽이야. 엔트로픽. 예.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지난 1월 한 12일쯤에 클로드 코워크 이제 이름을 좀 앞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클로드 코워크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AI 모델 같은 걸 하나 이제 공개를 했어요 지난달에. 예. 근데 이제 지난달에 공개했을 때 짠 하고 공개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업계에서는 괜찮은데? 라고 해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주말 앞두고 최근에 이 핵심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쪽 전문가분들이 이걸 이제 신랄같이 해부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픈 소스 쫙 올려버린 거예요. 우린 사실 요렇게 설계돼 있고 요렇게 만들었다. 다들 한번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올렸고 또 거기에 올리면서 새로운 기능 한 11개 정도를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이 됐죠. 원래도 평가가 좋았는데 그 여파로
어저께 미국 증시가 413조 정도 시총이 증발하는 폭락 장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파가 오늘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어떤 이유로 이제 빠졌냐라고 보면 네. 사실 이 클로드 코워크는 굉장히 잘 나온 모델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호평을 받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챗GPT나 제미나이는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죠. 뭐 이거 좀 알려줘, 뭐 맛집 검색해줘, 뭐 이런 식의 하면 내가 낸 답에 대해서 뭐랄까 1차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쭉 나한테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이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이 모델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나의 AI 비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쓰던 파일들, 내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걸 아예 나의 집사처럼 AI 집사처럼 이걸 다 조립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의 인사 담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다음번에 신입을 뽑아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좋은 사람 추려봐. 그러면 보통의 챗GPT나 이런 애들은 날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는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우리 회사에 갖고 있던 업무 규정, 내가 예를 들면 최욱 대리, 최영진 과장하고 얘기했으면서 불만 있었던 멘트들 썼던 거, 그 사람의 업무 평가, 보고서 이걸 다 추려가지고 회사 기준에 맞춘다면 최욱은 A, 뭐 최영진은 B 이렇게 점수 딱 매겨버려요. 그다음에 내가 영수증이라든지 평소에 거래했던 거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건 그냥 통째로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세무자료 조서 만들어줘. 그럼 쫙쫙쫙쫙 해가지고 딱 만들어버려요. 네네. 그다음에 야 우리 회사가 뭐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거 법률적으로 리스크 어때?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부터 내가 했던 업무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그 정도라면 형사 리스크 뭐 배임 관련해서 뭐 80몇 %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게 딱 나와요. 너무 좋죠. 네. 맞춤형으로 맞춤형인데 딱 나오네. 내 정보 내가 원하는 어떤 이 핵심적인 것을 다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AI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예.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면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이미 소프트웨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관련한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겠죠. 세무 관련한 서비스 회사 하는 애가 있겠죠. 회계 관련한 서비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어떤 회사로 지칭하면 또 영향을 받을까 봐 얘기 안 하는데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이라든지 파일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뭐 어도비 같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용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까지 뭘 했냐면 그래? 시대가 AI로 바뀌고 있어? 예를 들면 법무 서비스 하는 회사, 회계 서비스 하는 회사라고 하면 AI로 바뀌고 있어. 그럼 우리도 AI로 진화하자라고 해서 각자 다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오던 어떻게 보면 범 AI 생태계에서 한 축으로 막 경쟁해가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존에 하던 기능 더하기 AI가 추가적으로 탑재되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클로드가 나오는 순간 얘네들의 AI에 대한 노력, 기능이 무의미해졌어요. 클로드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날라가 버렸어. 예. 가상의 예를 들어 법률 서비스를 하는 뭐 주식회사 뭐 최욱 법률 서비스가 있었는데 내가 클로드에서 쫙 얘기하니까 얘가 다 법률적 답을 내버리니까 그 회사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지금 큰 회사들이 차후에 네. 어떻게 성장할래? 얘네 뭐 해 먹을래라고 하는 의구심이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즉 더 강력한 AI가 나오니까 AI가 AI를 잡아먹는 현상이 지금 생겼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와. 그 해당하는 업체들이 시총이 418조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418조야.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와. 그래 예를 들면 개별 회계, 개별 뭐 인터넷, 개별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망했겠지, 아니 좀 의구심이 켜졌겠지가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회사가 개발하려고 하는 AI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거기 들어가는 칩 등등등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AI 생태계 한 축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이제 번지죠. 얘기가 번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번지냐면 그 회사들도 수많은 투자라든지 AI 투자를 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투자를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자본시장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자본시장에서 그 자금을 지원할 때 뭘 담보하고 밀어주겠어요? 니네들 AI 투자 이번에 뭐 100억이 필요해? 뭐 1조가 필요해? 오케이. 그게 들어갔을 때 니네들은 추후에 그러면 더 많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이익을 담보해서 사실은 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요. 투자했던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투자자가 관련된 자본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한 AI가 소프트웨어 관련한 한 산업 섹터를
타겟팅해서 지금 현재 어떤 붕괴적인 위기까지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예. AI 생태계도 건드리고 거기에 투자됐던 자본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I 전쟁에 새로운 양상, 예상 못한 양상이 생기면서 와. 사실은 미국 관련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이게 하나의 원인이에요. 네. 두 번째는 이제 AMD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이제 칩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어저께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1분기 2021분기는 얼마나 더 잘할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도 좀 낮은 가이드를 발표했어요. 아. 1분기에는 요 정도 할 것 같으면 더 해야 되는데 왜 그거밖에 못 해?라고 하니까 혹시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 AI 관련한 칩 대장은 엔비디아잖아요.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 제일 유명한 맛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맛집에 가면 줄 몇 시간 서야 돼. 그럼 그 옆에 똑같은 집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원조 그러면 나도 원조로 똑같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기다리기 싫은 사람은 거기도 가요. 엔비디아에서 하도 칩을 인기인데 못 만드니까 물량이 딸리니까 내가 만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AMD도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AMD가 올해 1분기에 요 정도 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조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쳐요. 예. 걔가 못 미친다는 건 뭘까요? 원조 맛집도 덜 미칠 수 있다. 네가 못 판다는 건 원조 맛집에서 수요가 튕겨 나와야 너가 그렇지. 파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가 못 판다는 건 원조집에 줄을 2시간 쓰던 거 1시간 쓰는 거 아니야? 30분 쓰는 거 아니야?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 관련한 추가 투자 같은 것들이 과연 1분기에 활발하게 될까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가 켜졌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런 어떤 지금까지 조금 리딩하던 회사들에게 2~3%씩 주가가 좀 빠지는 현상이 어제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 AI,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투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빠졌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태고 싶은데 이 엔스로픽과 관련해서는 지금 AI 투자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는 질문이 엔스로픽이 탁 던져버린 거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사의 모든 공유 재산, 그 지적 재산권이 다 그 인트라넷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엔스로픽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걸 서비스 담당하는 법무 담당자, 노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됩니다. 사람들까지도. 엔스로픽이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AI가 실직으로 연결될 거야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거야. 근데 엔스로픽이 너무 강력했던 거야. 예. 야 진짜 실직하겠네? 갑자기 확 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AI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사람들이 실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 사람들을 다 실업자를 구제해서 실업급여를 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최장으로 늘렸던 게 코로나 때 12개월이었잖아. 예.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그냥 돈 펑펑 푼다고 난리가 아니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인을 주냐면 AI 투자를 조금 늦춰야 되나? 시간을 벌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들의 실업이 급증해버리면 완충 기간 필요하니까. 경기 침체로 가고 경기 침체로 가면 트럼프는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 지금 경기 침체로 가서 실직이 많아지고 경기 침체로 가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금융 위기처럼 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네. 트럼프는 경기는 화랑인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를 바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AI 투자가 계속 막 펌프처럼 되고 그러면서도 실업률이 안 나타나는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경제를 원하는 건데 네. 엔스로픽이 던져버린 질문은 우리가 AI를 처음에 봤었을 때 들었던 느꼈던 그 공포심 있잖아요. 네. 러다이트 운동 같은 19세기 근데 그런 이게 현실화돼. 그거를 팍 다시 시장에 다시 던진 거예요. 앞으로 예. 이게 계속 나타날 거예요. 야 이러면 실업? 야 이러면 경기 침체? 야 이러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누가 먹여 살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지금 요 멘탈리티에 이게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랄지 아까 지금 AMD랄지 뭐 이런 회사들은 엔비디아처럼 설계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관련이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차 벤더 같은 걸로서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설계 디자인 이건 간에 계속 1, 2년 동안 몇 년 동안 공급만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근원적인 질문, AI 투자가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나? 아, 저 미국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 야, 쉬어가자 이제. 힘들다. 다 요런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시장의 멘탈리티를 이해하려면 네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예. 아, 어떻게 그러면 AI 발전 좀 스톱시켜? 아니 그게 근데 인위적으로 안 돼 또. 그게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른바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글이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이런 사람들이 AI 데이터 센터 막 투자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빨리 저 고지에 완벽한 AI에 도달을 하면 내가 다 먹어. 아, 그렇겠죠. 내가 다 먹어. 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 쿠팡이 질렀던 것처럼 막 지르는 겁니다. 막 지금. 질러. 지금 당장 손해 그래서 보더라도 간다. 마이너스가 쿠팡이 되더라도 계속 질렀잖아요. 맞아요. 그래 돈으로 다 먹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좀 네, 지금 정확합니다. 네, AI는 우려되네. 우리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인터넷 시대하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그때 막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음 그다음에 네이버 두 가지는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만 그 전에 예를 들어 포털 생각해 보세요. 네. 알았죠. 야후, 엠파스. 아이코스, 엠파스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프리첼. 예, 프리첼 네. 예, 다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모든 것을 먹잖아요. 다 먹어. 네. 지금 그 결국은.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아, AI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도 알아요. 알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이건 수 죽음의 없어. 레이스예요. 멈추면 죽는 지금 거야. 멈추면 죽는 거고 어. 끝에 가서 죽어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야. 근데 살면 다 먹는 거죠. 아. 예. 그 그게 과정입니다. 포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판이에요. 나올 수 없어. 네. 근데 그게 지금 엔트로피 가장 아니 근데 그 그거는 그 변곡점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네. 그건 하이퍼 스케일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회사가 너무 강력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야 회사 사람들도 다 잘리겠고 다른 소프트 업체들도 다 망하겠다야. 요렇게 이제 생각을 근데 하는 이거 거예요. 이번 엔트로픽 사태는 약간 좀 더 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가 조금 잡혔어요. 뭐냐면 네. 좋은 프로그램 나왔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중국에서 작년 요맘때 뭐 나왔습니까? 딥시크가 나왔어요. 아 딥시크 때 딥시크. 난리 그래서 났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야 미국이 뭐 챗GPT를 만드는데 음. 얼마가 들었는데 우린 그거 10분의 1만으로 네, 했어. 난리 그래서 났었어. 야 그럼 이제 앞으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AI 관련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건가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가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간 과정에서 또 다른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영향을 그 미칠 것 정도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종 단계에 가기 전에 중간중간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소프트웨어라든 이런 어떤 사업군들은 예, 큰 AI가 하나 나오면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이 엔트로픽 이 회사에 그 김현태 보내서 단전 단수 해야 될 것 같아. 단전 단수. 이상민을 보내. 네. 노동시장을 이게 좀 뭔가 준비한 다음에 맞이해야 되는데 이 너무 세상이 급변해 버리고 참 두렵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쉬운 거 예를 들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막 고객들 만날 때 멋지게 PT도 하려면 PPT 만들고 자료 만드는 거 다 전문 회사들이나 전문 영역들이 외주를 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연락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PC에서 우리 회사 거 이번에 자료 만들어 딱 만들어. 색깔도 예쁘게 하고 뭐 강력하게 영상 좀 넣어봐.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회사들 중간 단계에 있었던 회사들이 진짜 그러겠네요. 한 방에 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실업률, 사회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AI 발전에서 또 다른 이제 뭐랄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에너지 전력 문제입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 전력 문제를 지금 미국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못해서 베네수엘라 예. 있잖아. 아니 베네수엘라 가지고 안 돼. 베네수엘라 가지고 안 되니까 저 원자력이나 자꾸 에너지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미국의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 전력이 노후화된 나라예요. 거의 110볼트 쓰잖아. 예, 그래서 원래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를 다 갈아 끼웠어야 되는데 그거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늦춰왔던 나라거든.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전력이 너무 심하게 지금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거 따라잡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죠. 실업률은. 네. 그다음에 에너지 전력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인데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 요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새로운 강령을 반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논의한다고. 어이가 반공. 없더라고요. 예. 네, 반공? 어이가 없습니다. 반공?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네. 한번 좀 자, 넘어가 보도록 가봅시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금 또 장난질하는 애들 아휴.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다 박살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발목 잡는 애들 박살 많죠. 내주세요. 네. 많죠. 예. 근데 그 요거를 처음부터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고 언어 문제예요. 아, 언어 문제. 언어 문제예요. 그냥 소통의 문제고 음. 사기꾼의 문제고 속이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먹혔어. 먹혔어. 그 사기가 먹혔어. 이게 먹혔어. 근데 또 사기를 쳐? 그게 백분 토론에서 또 사기 치더라고.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야. 아, 그렇게 보이는 계속 거야. 사기를 예. 치는 거야. 예. 근데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몰라. 당하는 줄 몰라. 국민들이. 네.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음. 네. 근데 그렇게 그 전문가가 뭔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사기를 치는 것처럼 보여. 예. 걔네들만 존재하면 안 먹히지. 언론이 또 언론이 도와주지. 붙죠. 그렇죠. 거기에 그랬잖아요. 정치인이 또 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게 큰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거든요. 언어는 존재의 집. 존재의 집이야? 예. 오. 존재라는 거는 실체잖아요. 실체인데. 언어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 네. 가공이잖아. 네. 예? 근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하나의 모국어만 이해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괴테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줄 알고. 아, 언어는 존재의 그릇이다 어때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예요.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 예. 아니 안 받아줘. 그래서 여유가 없네, 저분들이 요새. 아니 여유가 빨리빨리 해야 아,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저분들이 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본인들도 그런 단어를 늘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 뿐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100분 토론에 나왔는데 우리 제가 이제 최경영 TV에서도 이광수, 최상욱 우리 두 전문가를 늘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딱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김인만 소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창무 교수였잖아요. 네네네. 이 두 분이 딱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엄청 무서운 힘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들이고 어떤 프레임인지를 오케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일단은 김인만 소장이 처음에 백분 토론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말을 좀 보여주세요. 좋아요. 들려주세요. 네, 그럼 몇 번인지. 시점을 보자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100일 남겨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요. 그러면 1월 15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차라리 11호 대책 발표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5월 9일 이후에 할 테니까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라고 했다면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분은 늘상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중동이나 매일경제나 다 저렇게 써요.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창문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문 교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시장이라고 시장? 알았어. 한번 들려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예.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일이고 실제 시장에 대한 뭐 현상이라는 게 계속 오래된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신경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라는 게 자, 저기에서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저분이 뒤에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불확실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 국민들이 당황하는 반응. 그다음에 이창문 교수도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인만 소장이나 이창문 교수나 다 전문가들이신데 네.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네. 국민이에요?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국민은 그렇죠. 대한민국 다죠. 국민. 네. 근데 미성원들. 이 네. 지금 이슈가 뭐예요? 다주택자, 다주택자잖아. 왜 넓혀? 주택 양도세 음. 하나씩 따져봅시다. 주택 양도세
유예 기간이 있었어. 4년. 예? 그거를 종료시킨다는 거야. 네. 이게 가장 드라이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주택양도세 유예 기간을 4년 동안 계속 시간을 유예시켰는데 줬어. 시간 줬잖아. 이걸 이제 종료시킨다. 네. 네. 근데 다주택자를 시장하고 국민이라는 말로 바꿔버려. 바꿔버려. 야. 아. 우리가 그 문제 의식 없이 듣게 돼. 그렇지. 아, 그 어. 일부인데.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부냐?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걱정 안 해요. 안 오르니까 집이. 그렇지. 어. 양도세라는 거는 집값이 오를 때 올라야 해당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잖아. 집값이 올라야 해당하고 여러 채 있어야 해당해. 지방은 해당 안 돼. 네. 그런데 서울의 S급이나 경기도의 SA급 아파트도 좀 가지고 있고 몇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도 가지고 있고 서울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몇 프로나 될까? 그거는 진짜 서울의 S급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예. S급 아파트라는 거는 SK증권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놨던데 아파트 소유자들 중에서도 8%밖에 안 돼요. 아파트 소유자 중에 예서도- 8%. 자 그러면 와. 서울이 한 900만 명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 200만 될라나? 300만 될라나? 그 중에서 8%라고 쳐보세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아, 소수. 그러면 경기도까지 S급, A급 다 합해가지고 한 15%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다주택자를 뽑아야 돼. 그렇지. 그렇죠. 일가구 1주택자는 상관없는 거야. 예. 그러면 거기에서 곱하기 한 30%를 해봐요. 몇 프로가 나오는지. 거의 PK 한 5%나 나올 거예요. 아. 극소수야, 극소수. 그렇죠? 근데 소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국민이 돼. 맞네. 그리고 갑자기 시장이 로 돼. 통갑시켜 버려. 그걸 국민이 당황했대. 어. 국민이 당황 이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가령 제가 어떤 코스닥에 이상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주식 참여자들이 이 주식은 가지고 있질 않아. 나만 가지고 있어.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주식 참여자들 1,500만 명 중에서 한 5% 된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야, 이거 말이야.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신경도 안 썼는데 이거 갑자기 발표하면 어떡해? 그 꼴이야. 그 꼴이야. 예. 그 꼴. 근데 이 5% 사람들은 늘 신경을 쓰고 있거든. 그렇죠.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거니. 자기 집이니까. 예. 그 다주택자들 서울 S급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5월 9일이면 종료되는데 어떻게 할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었겠지. 아들한테 증여할까? 예. 아니면 팔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이게 지금 100억, 200억짜리 저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합하면 그리고 그 정도의 자산 KB 금융 부자 보고서에 있는 47만 명 안에 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 당연히 관심 있지. 관심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일 아니니까 관심 없어. 나는 없었고. 네. 나는 없었지. 솔직히 유예했다는 사실 몰랐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갑작스럽지. 예. 근데 그게 내일이야? 내일 아니잖아. 아니잖아. 뭐가 내일 있어야지 아니잖아. 내일이지. 예. 그러니까 그걸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지. 거기다가 어떤 말도 바꾸냐면요. 다주택자라는 말도 조그맣게 하고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이게 1월 25일 연합뉴스 첫 번째 보도예요. 헤드라인이.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라고 해. 양도세 중과 시행이 후폭풍이야? 우리가 유예라고 하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은혜가 넘치잖아. 은혜. 혜택을 주는 기간이야. 4년 동안 특혜 기간. 혜택을 주는 특혜 기간이라고. 그렇죠. 그래.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야. 그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잖아. 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정상화 됐다. 요 그렇지.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그게 그 중립적 표현이죠. 그렇지. 중립적 그러니까 표현이야. 중립적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 관점이냐면 다주택자들 관점이란 말이야. 아까 5% 다주택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후폭풍이야.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타격이 있어. 예. 그 사람들은 철렁거려. 아, 내가 가격이 낮춰서 좀 내놔야 되나? 그러면 내가 이득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내가 17만 원에 팔 걸.
그게 내 가격이야? 아니잖아. 누구도 그거를 가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네. 그거는 내가 판 가격이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 가격은 이미 형성돼 있는 거죠. 내가 급하면 파는 거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17만 원에 안 판 자신을 탓해야지? 왜 시장을 탓해? 이거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정부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음. 정부는 가격은 그렇잖아요.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네. 정부는 뭐 하는 데가 정부야? 정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회 시간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곳이 정부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어디야? 한정된 자원 세금. 아니, 한정된 자원은 땅 같은 게 땅 한정된 얘기할 자원이지. 거야? 땅이잖아. 묻지 말고 얘기해.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예, 이게 그게- 얼마나 한정됐냐면 네. 가장 한정돼. 우리 있지. 헌법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있잖아. 네. 영토 국민 주권. 음. 영토잖아. 영토야. 헌법에 있잖아. 네. 이게 얼마나 한정됐고 얼마나 헌법적이고 얼마나 공공적이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통일하고 막 어디 가서 막 확장시켜서 우리 영토를 막 늘릴 수 있어? 아니잖아. 트럼프는 예. 가능하죠. 그게- 네. 그게 수십 년 동안 강남에 집중돼서 개발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강남 쪽에 쏠렸잖아. 수십 년 동안. 국가가 특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으로 배분됐어? 아니죠. 아니 축구를 하는데 예. 그라운드를 넓게 써서 막 이쪽 저쪽으로 패스를 하고 네. 손흥민이 막 이쪽 저쪽으로 뛰어가야 골이 나오지. 그렇죠. 그렇죠. 예. 효율적 한쪽에서 특혜. 맨날 무슨 뭐 우측에서 맨날 박지성이만 이용하면 골이 나옵니까? 아. 그쪽은 다 막고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이제 됐어. 안 그만해. 돼, 안 돼. 이제 그만해. 됐어. 이제 요 정도면 충분히 전달됐어. 이해됐지? 됐어. 이해됐지? 이제 됐어. 완벽합니다. 이해됐지? 완벽해요. 예. 됐다. 아 깔끔하다. 일단 첫 번째 사실상 사기 수법은 여기서 이제 차단합니다. 예. 더 이상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일부를 전체인 양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 과장도 너무 심한 과장이야.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민으로 둔갑시키고 그렇죠. 시장으로 둔갑한다. 아. 요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아. 받아들여져.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아니 부동산 더 있어요? 아이 그래 그만해. 그만해. 힘들어 나도. 아. 코스피 전망까지만 갈까요? 코스피 전망. 뭐 이제 오늘 장은 좀 그렇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엄청난 돈과 자본을 넣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큰 회사들이 누가 이기던 지던 결론은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반도체는 필요하다. 반도체. 이런 거는 반도체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게임이 예.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나 칼 한 자루씩 예. 방패 하나씩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는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기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할 수 있는 뭐 그래도 뭐 좋은 호재는 아니니까요.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전망 속에서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릴 게 몇 개 있다면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전망과 관련된 거는 JP 모건이 올해 코스피 상단의 전망을 7,500까지 열었습니다. 코스피 7,500. 7,500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왜곡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에 뒤질세라 우리나라 한 증권회사에서도 7,300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어떤 네. 이벤트마다 조금 흔들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우리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7,500이 되냐, 7,300이 되냐 이런 뭐 근거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말씀 드린다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뭐 조방원이라든지 한국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들의 핵심적인 사업들의 성장이 지금 현재 20% 이상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게 와.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네.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조치들 연속적으로 지금 시기에 맞게 딱딱딱 되고 있다. 이게 시장의 믿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JP모건 전망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이거예요. 한국 증시 많이 올랐다. 외국인들도 이제 신뢰를 갖고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JP모건의 생각은 달라요. 아직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았다.
산 이거는 적도 산 없다. 것도 아니다. 와. 이거는. 지금 들어온 거는 뭐 푼돈이야. 본사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큰 돈을 움직이는 영국 네, 초병 하나 세우는 거다. 런던이나 뉴욕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지도 않았어. 예. 그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수급이 이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네. 한국 시장은 긴 활주로가 놓여 있다. 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사실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제대로 우리는 아직 너희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끝낸 적도 없어. 이게 들어가면 더 커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한편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이제 반도체만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하는데 반도체를 빼고 계산해도 반도체를 빼고 계산해도 현재 한국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시아 최강이야. 상승률이?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고 봐도 아시아 최강이야. 와. 이런 전망 속에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다. 굉장히 기분 좋네. 어제 그 재벌 총수들 대통령 만났던데 거기서 뭐 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 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에 관한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청년이라고 해서 뭐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직접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신규 고용을 통한 고용 고용을 통한 이제 청년 세대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주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큰 설비 투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지방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에 이제 맞춤형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300조 정도는 충분히 투자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와 10대 기업 총수들 간에 어저께 일단 합의를 본 내용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될 그 것 재벌 같아요. 총수들은 네. 윤석열 앞에서도 투자한다고 얘기했겠지. 맞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그때랑은- 초를 치나? 네. 아무튼 그 윤석열 앞에서도 맞아요. 투자한다고 예. 얘기했겠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출범기에 항상 하는 얘기고 또 이제 정부가 기침하면 저기서 몸살 앓는 것처럼 늘 하던 얘기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계획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네. 사실상 구체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설비 투자 계획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제로 기업들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원래 하려고 했던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실제로 해도 그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들 아.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다만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실제로 고용 계획이 발표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시죠 뭐.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부가 노력하고 기업 노동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겨요.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 누가 운 좋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내란 극복하고 최근의 운을 보면 네. 이재명 정부의 운은 상당히 좋아요. 운이 좋아요. 예, 운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2022년이었나? 그때 대선 때 네네. 당선이 됐다면. 당선이 됐다면 지금 같은 화랑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2023년부터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쓱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한번 말했잖아. 2024년도에 삼성전자 텍스를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다고. 그렇죠. 네, 그게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덜 내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200 몇십 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대. 2027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이가 뭐 80조 지난해 10월까지도 80조였거든.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으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랬다가 100조, 120조, 뭐 150조, 170조 그랬다 2027년은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거는 310 몇 조까지 나왔지. 하나가.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최적기 타이밍에 그 투자의 타이밍이에요. 네. 그럼 투자의 타이밍에 그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고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고용이 많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소득세 법인세랄지 뭐 복지 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충당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잘만 되면 어떻게 한 5, 6년 동안 우리가 잘하면 네.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50년 동안 고갈될 걱정은 아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좋아져 버리면. 네. 그래서 운도 굉장히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을 받아들일 이제 준비가 된 것도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그거는 국민들한테 운이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지. 국민에게 운이라는 표현은 조금 결례인 것 같아. 내가 말하고 보니까 국민이 만들어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운은 우리가 만들어냈지. 국민. 만약에 내란을 극복을 못하고 못하면 이거 다 이렇게 먹어. 그거야 뭐 뭐 운이고 당연합니다. 나발이고 없는 예. 거. 그럼 미국에다가 한 5천억 달러, 1조 달러 퍼줬을 거야. 예, 그리고 자기들은 몰래 이렇게 뒷구멍으로 뭐 갖고. 그렇지. 예. 거기서 한 이- 0.1% 떼먹고 그러겠지. 그렇지. 그랬을 거야.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경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 박시동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